명사는 명확하게 주어, 개거, 보어에 오는 거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부사는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상황을 설정하는 게 부사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말 개념으로 이 미정사를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르치기를 하다,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육하다라고 봐요. 교육하다라는 동사를 to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to라는 전치사의 개념이 어렴풋하게나마 방향성이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어디 쪽? 그러면 영어 교육하는 쪽, 그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명사는 뭐뭐 하는 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형용사는 뭐뭐 하는 쪽의 의무, 그러니까 규칙을 준수하는 쪽의 의무. 왜? to가 있으니까 이 to를 살려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뭐 하는 쪽은 이러면 명사적인 개념이고, 뭐뭐 하는 쪽의 이렇게 하면은 형용사고, 노력 없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실패뿐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그 얘기도 할 텐데,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개념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라 그래요. 모든 게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왼손잡이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한국어, 모국어인 사람이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얘네는 늘 이래. 근데 우리는 늘 이래. 이게 안 돌아가는 게 영어를 써야 하는 비원어민의 이제 고충인 상황인 건데요. 보시면 노력 없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는 제가 말을 했다면 그게 앞에서부터 뒤로 와야 되는데, 영어는 이게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영어 명작 원서를 현재까지는 50여 종 정도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아까 그 제 명작 영어 도서관에는 그게 다 전시가 돼 있어요. 제가 날마다 이제 수출하고 뭐하고 선적하고 나면 혼자서 이것만 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명작 원서만 읽으면서 이렇게 빨록파 밑줄 영어로 하는데, 예외 없이 탁탁 들어맞고 어색한 거 없고 효과도 높고. 그래서 야, 내가 이거 지금 빨리 그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영어 공용화까지는 아니라 해도 영어 상용화, 대중화 이런 걸 좀 시켜야 되는데, 연줄이 없으니까. 이게 세종대왕 시대에는 한글 창제가 백성들의 문민화를 통한 그 시대적 과제의 구현이었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영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엄청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데, 반갑습니다. 이계양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로 가능한 영어의 세계로 인도하겠습니다. 1시간 반 안에 남들이 20년, 40년 해도 안 되는 영어를 여러분들은 바로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햄버거 보이시죠? 햄버거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영어도 바로 가능하다. 그래서 책의 부제를 햄버거 잉글리시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요 앞에 책은 영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론서이고요. 뒤에 이제 영어 성경 원전을 또 제가 이제 실습서로서 편찬을 해 봤는데요. 책을 집필하고 오랫동안 이제 궁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가 요 빨록파 영어라는 기법으로 특허를 냈는데, 이 영어 특허가 잘 안 나와요. 시중에 있기도 하지만 효과 면에서 이 빨록파 영어는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상표권도 갖고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남들이 오랫동안 한 걸 이 1시간 반에 하면 이거 굉장히 빡세고 괴로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술술 따라서 듣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촬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로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보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막 적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압박감 갖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고서 유튜브에 올라오시면 그때 그 얘기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빨록파 영어 명작 원서 도서관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있고요. 원래 이거는 제 본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제 본업은 올림픽 경기 양궁 선수들 화살 이걸 수출입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해외 비즈니스를 늘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요 쉬운 걸 익히지 못해서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제 사업에 돌파구 못 마련하시고 가불의 의뢰 위치에서 이제 계속 어렵게 하시는데 영어가 되시면 또 사업도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의 사장님께서 영어가 안 되시면은 사업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세계 시장이 통합되어 있어서 해외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설령 직원들 영어 하는 친구 두면 되지 하지만 사장님이 영어가 안 되면 이 직원이 해외 영업을 잘 하는지를 판단이 안 돼요. 우리 회사의 상품 카탈로그를 잘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잘 마련을 했는지 상담을 하면 이 친구가 잘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저래해서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과제와 또 성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영어권의 명작 원서들을 제가 이 원리에 의해서 편집해서 출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다 비치를 하고 있기는 한데 경기도 평택인데 여기선 좀 거리가 있어서 오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유튜브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봐주셔도 좋겠고요.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서 나오는 완성품은 당연히 자동차겠죠. 그러면 이 자동차는 엔진, 타이어, 창, 시트 이런 부품들이 조립이 돼서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엔진은 철로 만들고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고 창은 유리로 만들고 시트는 가죽으로 만들고 이렇게 부품 이름과 재료 이름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서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하면 완성차, 자동차가 됩니다. 그러면 영어 공장에서 나오는 완성품은 뭐냐? 문장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영어 문장을 잘 만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영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영어 문장이라는 완성품은 어떤 부품으로 조립이 되느냐면 주어, 수어, 계거, 목적어, 보어. 이게 조립이 되면 영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주어, 수어, 요 계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이러한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뭐냐면 주어, 동상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품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라는 단어 그 물건들을 호칭하는 이름이 명사, 동상사, 형용사 이런 거고요. 그걸로 만든 부품들 이름이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이 관계는 이해하고 계셔야 납득하기가 쉬운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하면 요리사는 여기에 이제 소금을 넣고 여기에 마늘을 넣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고 이렇게 재료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어를 이해하자면 영어의 재료에 대한 얘기를 이거 넣어라, 이거 넣어라, 이거 넣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왜 영어에서 이렇게 품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말을 하든 글을 쓰든 그 영어의 완성품인 문장은 둘 중에 하나예요.
딱 둘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한다. 아니면 그 주인공이 어떤 상태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드라마, 영화, 우리가 하는 말, 아니면 모든 책들, 인터넷에 있는 문장들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하더라. 아니면 그 주인공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건 어떻게 갈라지느냐?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오면 이 주인공이 주체가 객체를 대상으로 동사와 같은 동작을 하더라. 이런 문장이거나 아니면 주어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비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태를 나타내는 말, 비계열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오고 그러면 어떤 상태냐? 그 상태의 내용이 보어로서 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영어 완성품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건 주어 다음에 동사냐 상사냐, 이게 동작이냐 상태냐를 가릅니다.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오늘 슬라이드 내에서는 SVOC라는 대문자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S라는 거는 subject, 주체, 그 문장 속에서 주체, 주인공, 그거를 아까 부품 이름으로는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동사냐 상사냐 간에 하여튼 이거를 영어로는 verb, 이렇게 해서 V가 이제 동상사로 중앙에 오고요. 일반 동사가 오면 object라는 객체, 대상, 그렇게 오거나 아니면 C는 보어를 약칭을 해서 그래서 슬라이드 내에서 이 공식이 등장을 하면 그거구나. 실제로 수학은 굉장히 정밀한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영어는 그렇진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로 가는 영어를 접해보시면 영어도 철저하게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일종의 이 두 공식에 의해서 영어는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영어 문장이 주인공의 동작이거나 상태다. 이건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영어 사전에 verb, 동상사라는 단어의 정의를 보면 used in describing, 뭔가 묘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게 동상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action, 동작을 describing 하거나 state, 상태를 서술할 때 쓰이는 게 verb다, 동상사다. 그래서 동작을 설명하면 action, 동사, 상태를 나타내면 state, 상사. 그래서 저는 이걸 뭉뚱거려서 동상사.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동사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러면 물론 의미 없이 이 이름만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거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되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별명으로 동상사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동사라는 말에서 놓치는 동상사가 갖는 중요한 그런 의미,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명으로 자꾸 부르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예문으로 보시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유진이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writes, 쓴다라는 동작의 동사가 있죠. 주인공이 쓸 때의 객체, 대상이 뭐냐면 편지. 유진 writes a letter. 유진이라는 주인공은 letter, 편지라는 거를 쓰는 동작을 합니다.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객어, 이 패턴이고요. 또 하나는 he is a businessman, 그는 사업가라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간단한 문장을 가져와 봤는데 어쨌거나 영어 문장은 이 타입 1이거나 타입 2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나서 독서 모임 같은데, 영어 독서 모임 같은 데서 텍스트를 보시면 그랬단 말이야, 이걸 내가 놓쳤었네, 그거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수많은 영어 문장 내에서 이런 첫 번째 동작 타입의 문장이 50%,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 50%예요. 그러면 B라는 상사 하나가 50%나 된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B라는 상사가 비중도 크다.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도 제가 양팔절을 갖다 놨는데 영어 문장 내에서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영어를 양팔저울에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저울의 중심이 말하자면 이 빨간색 동상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상사의 앞에는 주어가 위치를 합니다. 뒤에는 그게 중심이 동사면 목적어, 중심이 상사면 보어. 이 양팔저울 구조가 영어 구조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려고 머리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한쪽 팔에 주어, 그 다음에 몸통이 동사, 그 다음에 한 다리가 객어. 이런 주어, 동사, 객어 아니면 주어, 상사, 보어. 이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동상사는 영어 내에서 몸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1975년에 제가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얘들아 세상에는 영어의 세계에는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게 있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5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일형식은 주어동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놀랍게도 오늘날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아주 젊은 선생님,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들도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70년은 아니고 한 4, 50년이 지났는데 일제시대에도 다 했겠죠. 이제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어로 된 영어 문법 서적을 사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자로만 써 있을 뿐이지 그 일본어 영어 문법서에 보면 주어, 동사, 뭐 부정사, 목적어 한국 문법 용어가 거의 일본에서 그대로 가져온 상황인데 그 배경은 1700년도쯤에 일본이 개항을 할 때 처음에는 네덜란드의 학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한자어 문화권에서 서양 언어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할까? 예를 들어서 자연, 뭐 네이처 이런 거를 아니면 사회, 소사이어티 이런 게 그 일본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소사이어티를 표시하자. 네이처는 자연. 그렇게 하던 게 소위 난학이고 그 사람들이 난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만든 문법 용어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동사 이렇게 쓰이는 걸 야 이제 좀 바꾸자, 동상사로 바꾸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문장의 오형식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들은 5가지 중에 하나이니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려면 이 형식 중에 하나에 맞춰서 써라. 이 개념은 아니에요. 이 문장의 오형식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쭈르륵 다 보시면 주어, 동상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려면 무조건 주어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작이면 동사, 상태면 비계열의 상사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매번 주어, 동상사를 넣어야 된다. 우리말은 그런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반복되면 주어를 또 생략하기도 하고 이런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쓰든 뭐 팩스를 내보내든 뭐 카탈로그를 하시든 간에 무조건 주어 누가 뭘 할 건지 누가 그 주체를 써주고 동작이면 동사, 상태면 비계열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이 문장의 오형식이 주는 메시지고요. 실제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작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라지는 건 그게 어떤 동사냐 아니면 상사냐에 따라서 갈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식에 맞춰서 여러분이 영어를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쓰다가 보면 5 중에 한 가지더라. 근데 제가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5개 다 의미 없고 주인공 넣고 동작이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상태면 비계열의 상사를 넣어주면 그 동작의 대상이든 상태의 내용물이든 넣어주면 그게 영어 문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be라는 거에 대해서 낯설어 하실 분이 있을 텐데 be는 원형이고요. 이 원형이 상태에 따라서 약간 변형이 됩니다. 내가 뭘 할 때는 I be 이렇게 안 하고 I am 이렇게 됩니다. 너가 뭐 할 때 그때는 you be 이렇게 안 하고 you are 이렇게 합니다. he, she, it, is. 복수들이면 하나짜리 나나 너나 제3자나 이러면 am, are, is가 되고 우리들, 너네들, 그 사람들, 그것들 이럴 때는 그래서 이 am, are, is가 변형이고 원형이 be다. 근데 이 be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 be가 왜 동작 문장 50%에 be가 나머지 상태 문장 50%에 그렇게 커다란 비중이냐 보시면 be는 일반적인 be, 아까 봤던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뭐냐, 나의 상태가 뭐냐,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개념이 상태의 문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언뜻 들어보셨을 텐데 비동사 플러스 현재분사 그러면 이게 진행형이다 배우셨는데 이 진행형의 is가 상사 be입니다. 진행형도 여기로 봐주는 거고요. 수동태에서 예를 들어서 you are fired 했을 때 이 수동태의 be도 상태의 be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완료는 have 동사 플러스 pp다. have와 과거 분사가 연결이 되면 그게 완료 시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의 have도 비계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형이나 수동태에서의 be는 나는 어떤 상태이다, 어떤 상태에 있다 이 개념이라면 have 과거 분사는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다. 어떤 상태에 있다, 어떤 상태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원어민들이 영어를 쓸 때의 느낌을 하나 이렇게 먹고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e와 유사한 성격의, 그래서 제가 비계열의 상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become이나 get이나 look, seem, appear, sound, smell, taste, remain 이러한 것들도 다 비계열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사로서의 비계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왜 실제로 영어 문장 내에서 진행, 수동태, 완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일반 상사 비동사 아니면 나머지 이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어 문장 내에서 동작 반, 상태 반 이렇게 구성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과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은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지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 Eugene writes a letter. 유진은 편지를 쓴다라는 동작의 문장이잖아요. 이게 진행이 돼서 Eugene is writing a letter. 그러면 유진은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시면 첫째는 동작이고 둘째는 쓰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 동작과 상태의 문장도 약간 호환이 된다는 거. 그렇게 놓고 보면 영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대단히 복잡하지는 않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 전통적인 접근, 재래식 접근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진행형이나 수동태 완료에서 요 be나 have를 조동사 성격으로 보고 요 뒤에 분사 부분을 본동사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지금도 가르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검증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동작의 문장이 진행형 수동태 완료로 변환이 되면 동작 문장에서 상태 문장으로 패턴이, 문장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영어 원어민들은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She is playing, 이렇게 동작의 덩어리가 아니라 She is playing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 그래서 주어, 상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형용사, 이렇게 문장 패턴이 달라지는 걸로.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이러한 변신된 동사들은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원래의 의미상의 목적어, 보어들을 갖고 오기는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동태 문장은 위의 문장이 She plays piano, 이거를 피아노 입장에서 보면 The piano is played by her 이랬을 때 주인공이 이번에는 주체가 바뀌었죠. 피아노라는 거는 is played, 연주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by her, 그녀에 의해서. 그리고 she, 이제 완료로서 she has played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친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정도. 그래서 이 진행형 수동태 완료에서 상사적인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원어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영어의 느낌에 좀 더 가깝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가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아까 같이 뭐 이렇게 단순한 문장이면 영어 어렵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 하면은 이제 이게 영어의 하나의 문장인데 이렇게 나와요. 아, 영어 쉽고 바로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되겠어?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이 문장은 실제로 노란 부분이 주체예요. 그리고 그 노란 부분은 파란 부분과 같은 상태에 있다. 이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울로 얘기를 하면 중심이 is, 주체가 앞에, 뒤가 보호, 상태. 요렇게 됐을 때에 이 긴 문장이 왜 저런 모습을 띠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집중을 하시면, 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영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아까도 이제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약간 여담을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코치를 잘 만나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요. 선수가 뛰어나 보여도 코치 잘 만나면 메달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 문장도 다 된다는 거. 좀 전의 문장도 주어 부분, 그 다음에 보어 부분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주어가 될 단어가 하나 있고, 뭐 전치사 명사의 결합, 그런 거 뭐 이렇게 동명사, 부정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술도 오늘 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갖고 영어 요리를 하자면 품사들을 어디에 쓰는지, 그 재료를 어디에 쓰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요리사로 비유를 하자면 요리에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명사가 매우 중요해요. 여기 주어 자리에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주어, 개거, 보어의 명사가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이제 보통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Eugene writes a letter를 때 Eugene은 그 사람 이름 명사예요. 근데 he is a businessman, 이렇게 Eugene을 다시 한번 안 쓰고 간략하게 대신해서 처리하는 게, 이런 게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이 두 개는 기능이 거의 같아서 한 덩어리로 보시면 좋고요. 동상사 문장 양팔저울의 중심처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형용사라는 애는 요리하자면 한국 요리에서 마늘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요게 이제 동상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파가 형용사 정도 요리하실 때, 부사는 고춧가루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치사는
설탕, 접속사는 참기름, 뭐 이 정도. 이렇게 영어의 재료를 갖고 영어를 요리를 하자면 부득이 오늘 거의 이제 1시간 반 동안 계속 명사, 동상사, 형용사, 부사 그 얘기만 거의 계속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요리사가 여기 소금 넣으시고 여기 마늘 넣으시고 파 넣으시고 그 얘기하고 똑같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여러 가지 품사 중에서 전치사라는 거, 이것도 이제 일본의 난학자들이 만들어 온 말인데 저도 이제 또 별명을 하나 만들긴 했는데, 전치사의 전자는 앞에, 치는 위치하는, 사는, 무슨 사는 다 말씀사,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프리포지션을 일본의 난학자들이 이 그대로, 프리가 전 앞이라는 개념이고 포지션이 위치라는 개념. 그래서 앞에 위치하는 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앞에 위치하는 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물론 이제 명사의 앞에 위치하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되면 얘네는 형용사나 부사로 재료가 바뀌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전치사인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제구사, 구를 만드는 말,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전치사를 이해하자면 요 링컨의 요 말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텐데,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정부라는 명사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돼가지고 수식을 해요.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뒤에 나오겠지만 영어는 한 단어면 그 단어의 앞에 위치하는데, 얘가 형용사로서 수식을 하려면 한 단어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구나 절은 뒤에 위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기능하거나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구상으로부터 perish,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에 이 from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돼서 지구상에서, 이렇게. 형용사라는 얘기는 명확하게 명사를 수식한, 명사를 형용하는 애들이 형용사예요. 부사는 부수적으로 그냥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는 게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이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plan your work, 네 일을 계획해라. 영어는 늘 주어 플러스 동상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동사 앞에 없네. 이거는 명령형이라는 개념에서 you plan your work, you라는 명확한 주어를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뿐인데 어쨌거나 동사, 계획해라, 네 일을. 그래서 plan work이 동사와 동사의 계고, 명사로서의 계고가 있는데 거기에 and work your plan, 네 계획을 work, 실행해라. 보시면 똑같은 플랜인데 동사로도 쓰였다가 명사로도 쓰였다가, 명사로도 work이 쓰였다가 동사로도 쓰였다가. 영어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말에서는 주로 한자가 그렇지만 운동은 명사고 운동하라 이러면 뭔가 하라가 붙으면 그게 동사로 넘어가는데, 얘네는 변형이 없이 때로는 명사로 썼다, 때로는 동사로 썼다. 그 기능의 최고의 관건은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동상사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목적어, 보어, 주어 자리에 있느냐. 위치, 동사를 중심에 놓고 그 앞이면 주어로서 기능하고 뒤에는 목적어, 보어로 기능하고,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가장 작은 단위, 최소 단위를 우리는 보통 단어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는 개별 단어들을 영어 사전에서 찾는 각각의 단어들이 이제 스몰 사이즈로서의 단어예요. 얘네들이 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소위 팔품사라고 하는 게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에 미디엄 사이즈가 있어요. 미디엄 사이즈는 아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woman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 in love 단어가 3개예요. 3개. 그런데 in 전치사 플러스 love이 구가 돼서 이 명사 woman을 수식해주고 한 단어를 넘어가기 때문에 뒤에 와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여인, woman in love. 이렇게 단어들이 덩어리진 걸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시인들이 쓰는 시구, 이렇게 그게 이제 시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지 않아도 돼요. 단어들만 잘 결합을 하면 그게 구예요. 그런데 large size의 단어들이 있어요. large size.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국가 1절만 하겠습니다. 4절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면은 잔소리 1절만 하시죠. 이래. 그러니까 절 개념과 구의 개념이 다르죠.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의 형태를 갖춘 large size는 절이고 미디엄 사이즈는 구고. 그래서 개별 단어들로도 품사가 마련이 되지만 구도 형용사 부사가 마련이 되기도 하고, 이런 접속사 플러스 절이 한 덩어리로서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단어 단위를 형성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whether he will come or not, 그라는 주어 있고 come이라는 동사 있잖아요. 그가 올지 안 올지, 이게 한 덩어리로서 명사로 기능하는 절이에요. is doubtful, 의심스럽다. 명사절 보시고 다음에 this is the book which I wrote, 이게 내가 쓴 책이다, 이렇게 책을 설명해주는 which I wrote, 명사 또 book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 요게 large size고요. as it rained, 비가 와서, 비가 오에 따라서 I could not go, 올 수 없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종속의 접속사 플러스 절이 결합을 해서도 단어 덩어리가 된다.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라지지만 그게 한 단어라는 개념은 그게 명사로서, 동상사로서, 형용사, 부사, 완전 단단히에는 물론 이제 전치사, 접속사가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그런 기능들이 영어의 구성 요소들이다. 우리말에서 구구절절은 왜 너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구구절절이 여기에 구구절절인 거죠. 영어의 의미상으로는 구구절절이 그런, 구구절절하면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보통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상사, 보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을 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라는 재료가 부품으로서 주어나 개거, 보어에 오고요. 당연히 중심이 되는 동상사가 있고요. 그렇게 명사와 동상사만 있으면 문장은 구성이 돼요. 오토바이도 이 바퀴가 2개만 있으면 굴러갑니다. 그렇듯이 영어 문장도 주어, 동상사만 있으면 기본은 돼요. 근데 이제 바퀴가 3개가 돼야 그래도 넘어지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형용사까지 있어주면 더 고급의 영어 문장, 고성능의 영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최고 속도로 달리자면 바퀴가 4개는 돼야 안정적으로 영어 문장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명사, 동상사, 형용사, 부사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 내에서 전치사, 접속사 뭐 이런 게 있지만 걔네들은 변형이 되고 나면 이 사총사가 문장 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어의 품사, 재료들이 이런 성격이라는 거. 이제 하늘을 날을 땐 비행기가 빠르지만 도로 위만 바퀴수로 놓고 달린다고 봤을 때는 2, 3, 4. 그게 명사, 동상사, 형용사, 부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말이라는 게 글도 그렇고요. 지극히 1차원적이에요. 그러니까 점이 모이면 선이 돼요. 선을 우리가 1차원이라고 그래요. 선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면이 되면 우리가 2차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공간까지 올라가면 3차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말이나 글은 절대적으로 일직선상에밖에 존재를 못해요. 말이 2개, 3개, 4개가 동시에 흘러버리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글도 한 번에 막 3, 4개가 뽑혀서 나올 수는 없어요. 늘 언어는 일직선상에 배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에 오느냐 뒤로 오느냐 이것만 가지고서 기능이 결정이 돼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어짜리 형용사, 명사를 형용해주는 형용사는 앞에 와요. Rich Dad, Poor Dad, 유명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럴 때에 Rich, Poor 형용사, 한 단어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와서 수식을 해요. 일렬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때의 형용사는 앞에 와요, 명사. 요새 그 리차드 기어 사진 보니까 완전 백발의 이제 할아버지가 됐대. 우리도 이제 막 5학년 넘어 6학년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 왕년에 지난 시절에 프리티 워먼이라는 그 영화는 대단했는데 이런 프리티, 귀여운 여인, 이런 단단어 형용사는 늘 수식할 명사의 앞에다 배치를 해줘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복합된 단어들이 한 단어 역할을 하면 얘네는 뒤로 가요. Something to eat, 먹을 뭔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또 역시 7080 요즘은 거의 안 듣는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Woman in Love 같은 사랑에 빠진 여인. 이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구조는 뒤에서 앞을 수식해요. 왜냐하면 언어는 한 줄로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식할 애와 수식받는 애가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해서 단단어 형용사는 앞에, 구나 절은 늘 뒤로 가서 설명을 해요. 이게 영어랑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차이인데 뒤에서 보기로 하고, 절도 그렇습니다. The best thing t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is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거, 그것이다. 이랬을 때 thing that I can do, 이런 절은 뒤에서 수식을 한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를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상사는 주어 다음에 딱 한 번만 오는데 이 동상사가 거의 중심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중심인데 얘를 더 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기술이 변신된 동상사들이고, 그 4가지가 학교에서는 부정사라고 얘기하는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 이거는 동사를 가공을 해요. 그러면 주어 뒤에 오는 그 동상사가 아니라 품사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뀌어요. 품사가 바뀐다는 얘기는 재료의 성질이 바뀌고 그러면 용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난학자들이 부정사라고 그랬고, 그 인피니티브, 부가 파이나이시 부정사, 이거를 한자어로 바꿔서 부정사 그랬는데, 부정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없는 거죠.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야. 긍정, 부정의 부정이, 부정사는 언제 쓰는 말이야?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별명을 미정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미정인 말이에요. 얘는 동사의 원형의 앞에 to를 붙여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teach라는 건 가르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앞에 to를 붙여버리면 teach English,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긴 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거, 영어 가르치기, 이렇게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가르치기로 바뀌어요. 그러면 동사가 명사로 용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to teach English, 영어 가르치기, 그거는 is very difficult.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막 1시간 반 내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바로 가능하다 하겠다고 장담은 했지만 실제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다 이해하면, 소화하면 실제로 바로 가능해요. 독서 모임에서
이 동상사가 있고 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는 얘고, 동작의 대상, 객체가 얘고, 상태의 내용물이 보어 얘고, 딱딱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쓸 수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우리말로도 그런 원리는 있는 거예요. 가르치다, 가르치기, 배우다, 배우기, 이런 거요. 그런데 똑같은 동사에 to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형용사로 재료가 바뀌어요. 형용사라는 얘기는 명사를 형용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every player is under obligation, 모든 선수는 under obligation, obligation은 의무, 전치사가 왔죠. 그 구를 만드는 제구사로서의 under obligation, 그러면 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다. 근데 이 의무가 어떤 의무냐면 to keep rules, 규칙을 준수할 의무, 이렇게 준수하다가 준수할 의무, 이렇게 동사가 형용사로 이렇게 기능이, 재료가 바뀌는, 품사가 바뀌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부사는 he came, 그가 오긴 왔는데 see라는 건 보다, 이게 다 동사 출신이다 보니까 동사라는 얘기는 뒤에 개거, 목적어가 있어야 동사가 작동을 할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teach English, keep rules, 뭐 이렇게 see me, 이렇게 의미상의 목적어를 달구는 단어예요. 속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보기 위하여 왔다. 명사는 명확하게 주어, 개거, 보어에 오는 거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부사는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상황을 설정하는 게 부사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말 개념으로 이 미정사를 이해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르치기를 하다,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교육하다라고 봐요. 교육하다라는 동사를 to라는 전치사를 붙이면, to라는 전치사의 개념이 어렴풋하게나마 방향성이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어디 쪽? 그러면 영어 교육하는 쪽, 그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명사는 뭐뭐하는 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형용사는 뭐뭐하는 쪽의 의무, 그러니까 규칙을 준수하는 쪽의 의무. 왜? to가 있으니까 이 to를 살려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뭐 하는 쪽은 이러면 명사적인 개념이고, 뭐뭐 하는 쪽의 이렇게 하면은 형용사고, 뭐뭐 하는 쪽에서, 나를 만나는 쪽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그나마 비원어민이 영어 미정사를 이해하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동명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은 이게 이제 영어의 고기능의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올림픽에서 태권도 선수는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요거 4개만 섞어가지고 메달을 따요. 권투 선수는 스트레이트, 어퍼컷, 잽,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기본기만 가지고서 챔피언이 돼요. 씨름 선수도 뭐 안다리 걸기, 바깥다리 걸기, 배지기, 뭐 기본 동작만 갖고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해요. 그러한 핵심 기술이 이 미정사, 동명사, 분사구문 기술이다. 동상사를 가지고서 약간 변형을 주어서 더 이상 동상사가 아니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 미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3가지를 다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동명사는 동사에서 온 명사, 이런 개념이에요. fail은 실패하다, plan은 계획하다, 이런 원래 동사예요. 그런데 failing to plan, 계획하기, 그거를 실패하는 거, 그거는 planning to fail,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보시면 다 fail, plan 다 동사들인데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돼요. 그럼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적으로 개념이 바뀌어요. 명사니까 여기 주어 자리에 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플랜도 계획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바로 위에서 본 부정사 기법을 동원하면 이
fail이라는 동사 출신의 예의 객어가 돼요. 계획하기를 실패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통째로 주어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거는 is planning to fail.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이다. 보시면 똑같은 fail이라는 동사, plan이라는 동사를 동명사로도 써보고 fail을 부정사로도 써보고 또 plan도 부정사로도 써보고 동명사로도 써보고 그렇게 동사 출신의 품사를 가지고서 명사로 쓰는 기술이다. 그러면 좀 고급 기술로 말씀을 드리면 미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쓰는데 동명사는 명사로밖에 못 쓰니까 이건 기술이 좀 낮은 거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동명사는 동사에서 온 명사잖아요. 이 앞에 전치사가 결합이 되면 다시 형용사와 부사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고도의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원서 독서를 하시면 이거를 다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얘는 동사를 가지고 변신시켰네. 그런 거. 얘는 동사를 가지고 동명사로 변신을 시켰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분사라는 개념은 동상사를 가지고서 형용사로만 쓰는 기술이에요. 형용사란 얘기는 명사를 형용하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Jesus found man. 예수가 남자들을 발견을 했어요. 주어, 동사, 객어. 근데 이 객어 자리에 온 명사가 selling cattle. 소를 팔고 있는 남자들. sell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얘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만드는 기술. 그래서 여기 동명사도 동사에 ing를 붙였고 여기 분사도 ing를 붙였는데 차이는 걔가 명사로 기능을 하면 그건 동명사고 형용사로서 명사를 형용하면 이때는 분사 기술이고 원어민으로서는 의미를 봐야 얘가 동명사로 쓰인 건지 분사로 쓰인 건지 이제 가늠이 돼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남자들을 발견했다. 그런 개념이고요. The only thing ever achieved in life without effort. 여기 빨루파 영어의 빨간색 칠한 주절의 동사를 보시면 요 앞이 다 주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우리 빨루파 영어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제구사 플러스 명사에는 밑줄을 그어서 판독을 쉽게 하고 있는데요. without effort, 노력 없이 부사가 됐어요. in life, 인생에서 역시 부사가 됐고요. achieve라는 건 달성하다라는 동사. 근데 분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ing를 붙이고요. 과거 분사는 ed를 붙여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분사는 느낌이 좀 진행되고 있는 느낌. 그 다음에 능동적인 느낌. 현재의 느낌. 이런 느낌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수동적이고 과거. 그런 게 과거 분사의 느낌이고. 그래서 노력 없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the only thing, 유일한 것은 is failure, 실패이다. 의미상으로도 상당히 좋은 얘기죠, 그렇죠? 노력 없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실패뿐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그 얘기도 할 텐데 한국인이 영어를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개념이 서로 완전히 정반대라 그래요. 모든 게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왼손잡이로서 살아가야 되는 게 한국어, 모국어인 사람이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얘네는 늘 이래. 근데 우리는 늘 이래. 이게 안 돌아가는 게 영어를 써야 하는 비원어민의 이제 고충인 상황인 건데요. 보시면
노력 없이 인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는 제가 말을 했다면 그게 앞에서부터 뒤로 와야 되는데 영어는 이게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분사구문은 분사랑 똑같은데 얘는 부사로 쓰여요. 이 네 가지 기술로서 분사구문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좀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는데 They get up in the morning. 주인공이 일어났어요.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났어요. think라는 거는 생각하다라는 동사인데 ing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난다. About money problem. 자신들의 돈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다. 우리는 이런 삶이 되면 안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돈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삶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삶인데, 이렇게 think에 ing가 붙어가지고 뭐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뭔가 상황을 연출하는 게 부사예요. 명사는 명확하게 주어, 계거, 보어 자리에 오는 게 명사. 형용사는 그 명사를 수식하는 해. 부사는 이렇게 그냥 곁다리로 상황을 설정하는 게 부사. 그래서 영어에서 동상사는 원래 요지분동으로 명확하게 중심이고 그 외에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영어 문장을 휘젓고 다니는 삼총사다. 이 개념이 있으셔야 영어 문장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 한 표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영어의 구조에 대한 종합 성적표인데 보시면 이 첫 번째 블록은 영어 문장 구조의 패턴이에요. 첫째는 주어, 일반 동사, 계거, 동작을 나타내는 문장. 주어, 비계열의 상사, 보어. 이러면 이거는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 영어 문장은 다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근데 이러한 각각의 성분들이 단일 단어로 올 수도 있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 아니면 절이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영어 문장, 영어의 완성품인 문장 내에서 사총사 분사는 중심이 동상사고, 그 다음에 명사가 주어, 계거, 보어에 오고 형용사는 걔를 수식하고 부사는 부수적으로 상황을 설정하는데, 이 동상사가 유일한 자리 한번 딱 오는 거 외에 변신이 돼서 조금 아까 배운 게 미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들이 명사, 형용사, 부사로 변신이 돼요. 그래서 명사로 쓰이는 미정사, 동명사 얘네가 명사인 거고, 형용사적 미정사와 분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고, 부사적 미정사와 분사구문이 부사로 쓰이는 건 거고, 이 제구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거나 이것도 배우셨고, 접속사를 동반을 해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서 역시 문장의 삼총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고, 이 개념을 딱 들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영어를 이제 다 이해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내도 돼요. 근데 이제 통찰을 좀 우리가 가져보자 얘기죠. 영어를 대하는 우리가 통찰을 해보자면 세상에 VIP가 있고 VIP를 경호하는 버디가드가 있죠. 경호원이. 이렇게 경호원이 VIP를 지키자면 앞에 나가서 뭘 살피고 방어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서 동상사가 오고 동사의 계거, 상사의 보호가 와요. 예문으로 보시면 write a letter 이런 개념이거나 be happy, 행복해라 이럴 때 아까 영어와 한국어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이다. 우리말에서는 편지를 쓰다예요. 근데 이 쓰다의 개념이 영어는 write a letter. 편지를 쓰다. 이놈들은 늘 뭔가 우리랑 반대야. 우리는 오른손잡이로 태어났는데 얘들은 왼손잡이로 태어난 애들이에요. 행복해라. 행복이, 해피가 먼저 우리는 오는데 얘네는 be happy. 동상사는 계거나 보어에 전치를 해요. 현재 위치상으로 봐도 동상사가 계거 보어에 전치를 하잖아요. 영어는 전치의 언어예요. 앞에 위치하는, 우리말 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말은 얘네가
우리말은 뒤에 오는데 얘네가 앞에 오잖아요. 전치를. 우리말 대비에서도 얘네가 전치를 하고 실제로도 전치를 하고. 아까 제구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유명한 노래 For 엘리제. 엘리제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엘리제를 먼저 말을 하는데 얘네는 엘리제가 뒤에 와요. For 엘리제. 엘리제를 위하여. 서로 반대로 얘기를 해요. 절도 그래요. Since I was born. 내가 탄생한 이래. 출생 이래. 그러니까 동상사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렇죠. 접속사 플러스 종속절 그렇죠. 영어의 구조는 다 이런 건데 늘 우리말 대비해서 거꾸로 와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쟤네는 저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잡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한다는 얘기는 오른손잡이로 태어나서 왼손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이 영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문장도 그래요. I'm going to the bank for the purpose of withdrawing cash. 나라는 주인공이 am going. 나는 가고 있는 상태예요. I am 주어 상사 보어. go라는 동사가 ing가 붙어서 현재 분사 형용사로서 상사의 보어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to 전치사 플러스 the bank 명사 은행으로 은행에. 그다음에 for the purpose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리말하고는 다 거꾸로 해요. of writing 인출을 하러. 근데 이 withdraw 인출하는 거의 목적어 cash. 이 영어 문장 보세요. 제가 한국말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을 찾을 목적으로 은행에 가고 있는다. 제가 한국말로 말을 했는데 영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고 있죠. 구조가 우리랑은 서로 이렇게 아예 다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영어의 속성은 우리랑 완전 반대다. 그래서 작문을 하시면 얘네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경기도 평택시 한동 은정리 86번지. 한국식 주소예요. 근데 여러분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거나 뭘 받아보면 걔네들은 539번지 라이트 스트리트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 USA 이렇게 써요. 딱 봐도 나라, 주, 시, 거리, 번지.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얘는 도대체 왜 거꾸로 뒤집어 있냐는 얘기지. 이게 단순히 문화의 차이일까요? 이거는 서로가 문법이 달라서 그래요. 문법이. 우리는 경기도의 평택시라는 게 어디에 평택시를 얘기하자면 경기도의 평택시.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가 생략되어 있지만 형용사인 거예요. 평택시는 평택시인데 얘는 경기도의 평택시. 이 형용사가 앞에 오는 게 있는 거죠. 현덕면은 저기 장수군에 있는 현덕면이 아니고 평택시의 그 현덕면. 형용사. 86번지는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 마을마다 다 있겠죠. 근데 운정리에 있는 86번지. 운정리의 86. 우리말은 의라는 조사가 말하자면 마스터 조사. 모든 걸 총괄하는 조사 개념이 녹아있는 문법인 거고요. 영어는 여기에 539번지도 미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of right street.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서 형용사가 돼가지고 539번지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라서 right street에 있는 그 539번지. 이 right street도 여러 시에 사람 이름 따서 했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right street. 이 솔트레이크 시티가 뭐 페루나 뭐 칠레, 소금 호수 거기에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도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도 있을 수 있잖아요. of USA. 미국의 유타주.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 벌써 형용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용사 구가 얘네는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문법구죠. 우리는 수식하는 모든 게 한 단어든 구든 절이든 다 앞으로 와요. 얘네는 뒤에 붙고 그게 더 필요하면 뒤에 붙고 뒤에 붙고 서로 완전히
완전 태생적으로 반대예요, 영어랑. 이름도 그래요. 우리는 이씨 가문의 계양이라는 사람이다. 근데 버락 오바마는 버락이라는 친구가 어브 오바마 패밀리, 오바마 가문의 버락이라는 애다. 그래서 이게 꼭 한국말만이 아니라 제가 중국어, 일본어도 다 해봤는데 중국어, 베이징 이렇게 다 적자가 이게 소유격인데 일본도 니혼노, 토쿄노, 신주쿠 구노 이렇게 다 그런 구조예요. 동아시아 언어랑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다 이렇게 서양 언어와 동양 언어가 완전히 대별되는 게 서로 위치가 정반대라는 거를 아예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아까 이제 좀 문장이 복잡하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슬래시가 있잖아요. 슬래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and와 or가 결합된 개념이에요. and는 뭐와 뭐, or는 뭐 또는 뭐 이랬을 때 그러면 A와 B 사이에 슬래시를 넣어버리면 A거나 B거나 AB거나 그 개념으로 이제 놓고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주어, 동사, 계거, 주어, 상사, 보어. 이게 두 문장이잖아요. 문장의 두 패턴이잖아요. 주어, 동사, 계거, 주어, 상사, 보어. 그랬을 때 영어 문장이 어려운 거는 이 주어 자리에 주어만 달랑 올 수도 있고 절이 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이 올 수도 있고. 제가 영어 명작 원서를 현재까지는 50여 종 정도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아까 제 명작 영어 도서관에는 그게 다 전시가 돼 있어요. 제가 날마다 이제 수출하고 뭐하고 선적하고 나면 혼자서 이것만 해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명작 원서만 읽으면서 이렇게 빨록파 밑줄 영어로 하는데 예외 없이 탁탁 들어맞고 어색한 거 없고 효과도 높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빨리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영어 공용화까지는 아니라 해도 영어 상용화, 대중화 이런 걸 좀 시켜야 되는데 연줄이 없으니까 이게 세종대왕 시대에는 한글 창제가 백성들의 문민화를 통한 그 시대적 과제의 구현이었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영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엄청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데 어떻게 좀 잘 될려나 모르겠네요. 예문으로 그래서 빨록파 영어의 예문을 좀 한번 보실까요? Once you learn to quit, 너가 한번 quit, 멈추기를 배우면 이게 이제 부사절이에요. 부수적으로 상황을 조성하는 절. 이 종속절 내에 동상사는 초록색을 칠하고요. quit, 동사에서 온 부정사. 멈추기, 그거를 배우면 it becomes a habit. 그게 습관이 된다. 주절 내의 동사는 빨간색, 종속절 내의 동상사는 초록색, 변신된 동상사들은 초록색. Secret, the secret to success, 성공의 비밀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밑줄을 그어요. 그러면 이 비밀은 비밀인데 성공의 비밀은 이런 형용사적 전명구가 됐고요. is to be ready,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그것이다. When opportunity comes, 기회가 올 때 이렇게 부수적인 부사절 내에 종동상사는 초록색, 변신 동상사 파란색, 주절의 동사는 빨간색, 전치사 명사의 구는 밑줄. 이게 제가 발명한 빨록파 밑줄 영어. 이렇게 하면 정말 학생들 고생 안 하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하고서 마무리할게요. 단어는 그 단어 하나로만 우리가 그냥 그것만 단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 통찰을 알고 익히고 계셔야 또 어휘력이 늘어나는데, 한 단어를 유심히 보면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앞에 붙어 있는 게 있고 뒤에 있는 게 있어요. 앞에 뭔가 오면 의미가 달라져요. 뒤에 뭐가 붙으면 품사가 달라져요. 보시면 believe라는 동사가 있어요. 믿다라는 동사, believable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이런 형용사가 돼요. 근데 unbelievable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단어를 believe 요거 하나만 알고 있지 말고 이걸 형용사로 써야 되는데 believable. 이거 못 믿겠는데 부정의 접두어를 넣어서 unbelievable. 이 기능이 있으면 단어 어휘력이 또 엄청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뭔가 ER이 붙으면 그런 걸 하는 사람이나 도구를 나타내요. 어나운스 하는 사람은 어나운서, 베이크, 굽는 사람은 베이커, 비기는 시작하다인데 시작하는 그 사람은 비기너예요. 바이, 사는다는 동사인데 바이어가 되면 이제 구매자, 캐리, 날르는 건데 캐리어, 여러분 끌고 다니거나 뭐 이런 거요. 챌린지, 이게 그냥 몇 개만 했는데 널려 있어요. 널려. 이거를 붙여서 그 동사에 그걸 하는 사람이나 도구를 만들 때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제 유사한 원리가 있는데 접두어는 그 의미를 변환을 시켜요. 굉장히 많은 접두어들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도 상식, 염치, 이해 이런 거에 몰자가 붙으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몰상식 뭐 이런 거. 이제 수금하다, 숙련, 완성이게 미수금, 미숙련, 미완성 이렇게 우리말 원리랑 같은 게 영어에도 접두어 원리로서 있어요. 그래서 able은 뭘 할 수 있는, unable 그러면 할 수 없는, believable 했고 easy, 쉬운, uneasy, 어려운, happy, 행복한, unhappy.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 한 권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언을 하나를 다 붙여버리면 사전이 하나가 또 나와요. 이 접두어 원리, 전미어 원리를 잘 활용하시고요. 그래서 동사, 행동하다, 동작하다의 act의 명사형은 action, 전미어 뒤를 바꿨어요. active, 활동적인, actively, 부사화시켰어요. 이렇게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이 전미어 변화를 통해서 품사를 바꾸고 재료를 바꾸는. 그래서 과장을 하면 He acts active action actively. 그는 활동적인 동작을 왕성하게 행한다.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이렇게 단어를 전미어 변환을 통해서 마음껏 바꿔 쓰시는 거. 순수한 단어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미어를 붙여서 아까 그 act, action, active, actively 이렇게 품사 바꾸는 거, 미정사를 통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 만드는 거, 동명사 통해서 명사 만드는 거, 분사로 형용사 만드는 거, 분사 구문으로 부사 만드는 거, 전치사 명사 결합으로 형용사, 부사 만드는 거, 종속절 만들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쓰는 거.